안녕하세요. 전기회로 시간의 유현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전위의 평형, 그리고 그 전위의 평형을 이용한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위의 평형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물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첫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수조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수조의 물의 양이 높이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수조가 다시 있을 때 물의 높이가 똑같이 있다면 이때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흐르게 될까요? 아니면 흐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지점의 수위가 같다면, 위치가 같다면 우리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같으면 물의 수위처럼 전기의 위치가 전위가 같으면 전위차가 없으므로 전위차가 차이가 없다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전기도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전위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위차가 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위의 평형이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V2와 V5가 있어요. 이 둘의 전위차는 얼마인가? V2 전위차기 때문에 빼면 되겠습니다. V2 빼기 V5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V2의 값은 현재 얼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1.5V. 그리고 빼기 V5의 값은 얼마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1.5V. 이렇게 됐을 때, 빼려고 보니까 또 보호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1.5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1.5가 되고 결국에는 3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위의 차라는 건 말 그대로 전기의 위치, 에너지인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V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220V만큼 난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가 230V를 가졌다면 220V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만이 220V가 될까요? 그렇죠. 10V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두 개의 차이가 전위차라고 얘기를 하고 전위차가 꼭 있어야만이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회로를 적극 활용한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는 순간 회로가 정말 어지럽죠.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라고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 좀 쉽게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본다면 R1 있고 저항이 지금 몇 개예요? 그쵸? R1, R2, R3, Rx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점을 표현을 해놨죠? A점, B점, C점, D점, 그리고 I1이라는 전류, I2라는 전류, 그리고 전압,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 처음 보는 G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는 검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류계가 무엇을 뜻하냐?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검출해내는 검출계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여기 검류계 안에서는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바늘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때 검류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0일 때, 전류계가 0일 때는 어떻게?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적용을 해볼까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전이차는? 그렇죠. 전이차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이차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는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형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이차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것을 이번에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자, C점의 전압. 왜 C점과 A점도 있고 B점, D점도 있는데 왜 C점과 D점을 가지고 비교를 할까요? 왜냐? 검류계가 어디에 접촉되어 있죠? 그렇죠. 이 G라는 검류계가 C점에 걸려 있고 그리고 D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C점과 D점의 전압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C점의 전압 VC라고 표현을 하고 D점의 전압을 VD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류계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없다, 0이다. 그래서 즉 전이차가 없다. 그래서 얘들은 둘은 같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자, R1 여기에 흐르는 R1에 흐르는 I1 I와 R을 곱하면 뭐가 되죠? IR. 그렇죠. ohm의 법칙 V를 알 수가 있죠.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VR1이라는 R1에 걸리는 전압 강하를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뒤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렇죠. R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VR1과 VR2에 걸리는 전압 강하가 같아야만이 C점에 걸리는 전압과 D점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또 똑같이 R3에 걸리는 VR3 전압 강한 값은 그렇죠. 가로 안에는 RX 값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RX 값을 알고 싶은 건데 얘를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I 값은 다 소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I 값은 없애보도록 한다면 R1분의 R2는 R3분의 R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R1, RX는 R2, R3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RX는 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R1 값을 넘겨서 R1분의 R2, R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식이 넘어가서 결국엔 요 결과값이 나오는 것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반드시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된 친구는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겠습니다. 이런 휘트스톤 브릿지가 있어요. 똑같이 RX라는 값과 R1, R2, R3 값이 있을 때 우리는 RX 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힌트가 있죠. G는 0이다.
검유계죠. 검유계가 0이라는 것은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 갖춰졌다. 그랬을 때 나오는 식, 아주 중요한 이 식. 이 식 외우기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어떻게? 곱하기로 외우면 돼요. 대각선 곱하기를 외우면 되겠죠. 대각선 다시 쓸게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곱한 값이 같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R1 그리고 반대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 RX는 R2 마주보는 대각선에 있는 R3 곱한 값들끼리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넣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했을 때 우리는 무슨 값을 알고 싶다? 그렇죠. RX 값을 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보니까 이러한 식이 만들어졌고, 여기 그대로 대입만 해보도록 할게요. R1 값은 얼마? 그렇죠. 15. R2 값은 50 곱하기 R3 값은 그렇죠. 20. 이랬을 때 얼마? 여기서 바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 해볼게요. 이렇게 공을 하나씩 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는 100. 결국에는 얼마? RX 값은 100옴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다가 모르면 언제든지 손을 들거나 물어봐도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건 질문해도 좋고요. 옆에 짝지랑 같이 의논을 하면 더 좋겠죠. 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